안녕하세요.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. 어떻게 하면 리스크는 줄이고 투자의 확신은 더 높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.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는 투자 프레임워크, 퓨전 분석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모든 투자자가 겪는 그 딜레마, 분명 좋은 주식인데 왜 안 오를까?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. 무엇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, 그리고 언제 서야 하는지에 대한 타이밍의 기술을 각각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이 둘을 합쳤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, 또 전문가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뭔지,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최종적인 투자 철학까지 총 6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. 바로 투자자의 딜레마입니다. 정말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거 물론 엄청나게 중요하죠. 그런데 말이죠. 그게 전투의 딱 절반일 뻔이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. 바로 이 질문,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. 재무제표를 뜯어봐도 완벽하고 사업 모델도 너무 좋은데 심지어 누가 봐도 싸요. 그런데 몇 달, 아니 몇 년 동안 주가가 정말 꿈쩍도 안 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가치 함정이라는 거고요. 우리의 소중한 돈이 하염없이 묶여버리는 정말 치명적인 기회비용의 문제인 거죠. 그럼 이 딜레마를 해결할 첫 번째 열쇠를 한번 찾아볼까요? 바로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건 뭐랄까, 감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에 기반해서 투자 대상을 골라내는 아주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가치평가의 시작점이자 기준점, 바로 내재 가치입니다.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이나 사람들의 감적 같은 걸 전부 걷어내고요. 오직 이 기업이 본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, 이 현금 창출 능력에만 집중해서 계산한 진짜 가치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. 그런데 목적지 좌표를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전속력으로 달려가면 안 되겠죠? 여기서 투자의 대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안전마진이 등장합니다. 이건 단순히 싸게 사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내 분석이 틀렸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을 때 내 소중한 원금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패이자 일종의 에어백 같은 겁니다. 우리가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 쓰는 현금 흐름 할인법, DCF 같은 모델들은 겉보기엔 굉장히 정교해 보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모델의 핵심 재료, 예를 들어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할인율, 즉 WACC 같은 값이 딱 1%만 바뀌어도요. 최종 결과물인 내재 가치는 막 수십 %씩 널뛰기를 할 수 있어요. 결국 우리가 하는 가정 하나하나가 결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. 가치 평가라는 건 미래에 대한 수많은 가정들 위에 세워진 탑과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한 단 하나의 숫자를 찾는다는 건 뭐랄까, 사막에서 신기루를 좁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이건 정답을 찾는 과학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범위를 예측해 나가는 추정의 예술에 훨씬 가깝습니다. 그래서 진짜 노련한 투자자들은요, 절대 딱 하나의 값에 집착하지 않습니다. 대신에 이렇게 가치 밴드, 즉 범위로 접근하죠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성장률이나 할인율 같은 가정을 조금만 바꿔도 최악의 경우엔 $65, 아주 잘 풀리면 $105까지 가치가 크게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?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$82 45센트라는 그 특정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범위 그 자체입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지, 즉 저평가된 기업의 합리적인 가치 범위를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.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, 그래서 도대체 왜 주가는 안 움직이는데? 에 대한 해답을 찾을 차례입니다. 바로 언제, 웬 살 것인가, 타이밍의 기술이죠. 다시 한번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게요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재 가치니 안전마진이 하는 이런 가치 분석은요. 수많은 주식 중에서 투자할 만한 후보군을 걸러내는, 즉 무엇을 살지를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에 두 번째 필터를 추가하는 겁니다. 바로 언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타이밍 분석이죠.
시장의 큰 흐름, 즉 트렌드를 읽고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신호를 확인하는 거예요.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그 기회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세계, 즉 무엇을 살지에 대한 가치 분석과 언제 살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나로 합치는 것. 이게 바로 퓨전 분석이고요. 이 둘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.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? 딱 이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. 1단계, 가치 분석으로 저평가된 보석, 즉 무엇을 살지 찾습니다. 2단계, 시장 전체의 날씨, 즉 시장 상황이 맑은지 확인합니다. 3단계, 차트를 통해서 드디어 주가에 시동이 걸리는 신호, 즉 언제 살지 그 타이밍을 포착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4단계,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확신을 갖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. 이 퓨전 분석의 진짜 힘은 이 3가지에서 나옵니다. 첫째, 가치 분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도라면 기술적 분석은 지금 그곳으로 가는 길이 뻥 뚫려 있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. 서로 보완해주는 거죠. 둘째, 여러 종류의 신호가 전부 다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의 확신과 성공 확률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막 흔들릴 때 감정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게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방패가 되어주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게 뭐 만능은 아닙니다. 오히려 이렇게 정교한 도구일수록 잘못 사용했을 때 더 깊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.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전문가의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가짜 정밀성입니다. 모델이 82달러 45센트라는 값을 딱 뱉어냈다고 해서 그 소수점 2자리까지 의미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착각이죠. 아까도 봤지만 그 숫자는 수많은 가정의 결과물일 뿐 그냥 정교해 보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가치의 범위입니다. 두 번째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아주 오래된 격언이죠.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.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을 쓴다고 해도요, 애초에 터무니없는 성장률 같은 잘못된 가정을 입력하는 순간 그 결과물은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된 쓰레기일 뿐입니다. 결국 입력값의 퀄리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피하기 어렵고 무서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. 바로 확증 편향이죠.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그 결정이 맞다는 증거만 필터링해서 보여주기 시작해요. 불리한 정보는 애써 무시하고요. 그래서 가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신호가 서로 다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미리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의 정신, 그것은 바로 확률론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. 퓨전 분석은 미래를 100% 예측하는 수정구슬이 결코 아닙니다. 이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숫자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. 단지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는 하나의 확률적 이정표일 뿐입니다. 아마 이 비유가 오늘 내용의 핵심일 겁니다. 퓨전 분석은 목적지까지 완벽한 경로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GPS가 아니에요. 그보다는 안개가 자욱한 이 험난한 시장의 바다에서 우리가 가야 할 대략적인 북쪽 방향을 꾸준히 가리켜주는 나침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. 나의 투자 프로세스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측해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는가? 아니면 때로는 틀리는 것을 인정하되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잘 관리하고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는, 즉 수익성 있게 틀리기 위해 만들어졌는가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여정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